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량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제가 연비 좋아지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엔진 나쁘게 만드는 운전자 습관, 그리고 연비 출력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대하 드라마식으로 20분 30분짜리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연비 나쁘게 만드는 운전자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가지 좀 중첩이 되는 것도 있는데 설명을 그때그때 틀리니까 대본이 없습니다. 각본도 없고. 그래서 잘 듣고 그렇게 하시면 연비가 향상이 되는, 부재는 연비 향상 방법입니다. 연비 향상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고유가 시대 비싼 기름값 이걸 아끼겠죠. 그렇다 보면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을 덜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동차가 있는 한은 항상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소차가 나오든 전기차가 나오든 무슨 차가 나오든 여러분들 차에는 뭐가 달려있죠? 검은 고무, 이 타이어가 달려있죠, 여기. 그죠? 이 타이어, 봄, 여름, 가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꼭 공기압 맞춰라. 근데 왜 겨울이 빠졌죠? 겨울에는 날씨가 춥죠. 그러면 요즘에는 TPMS라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는 경고등이, 타이어가 빵꾸가 나지 않는데도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공기압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분자들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떻게 한다? 2번 맞춰라. 공기압이 낮을수록 연비는 떨어지게 됩니다. 10% 20%는 금방 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공기압을 맞추고 다니자. 적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왜 워드로 첫 번째 엑셀로 쳤을까요?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공통입니다. 수소차까지 타이어 공기압. 두 번째,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다 이렇게 통틀었을 때 전기차는 제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포함이 됩니다. 엔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엔진 오일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남녀노소, 전 세계 남녀노소 제일 잘할 겁니다. 교체. 그죠? 그거 저렴한 엔진 오일이라도 자주 갈아라. 오일만 빼고 오일만 가는 한이 있어도 자주 갈아라. 1년에 4번 내가 2만 킬로 탄다 그러면 그럼 5천 킬로겠죠? 그죠? 개월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기간, 개월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키로수만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촬영을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병원 다니느라고 이 차를 타는데, 그러면 1년에 제가 한 10,000km 타면, 2번이겠죠? 제 계산대로 5,000km에 한 번이면,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석 때, 그리고 구정 때,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구정이 설날이죠, 설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간이 경과가 됐거나 개월이 경과가 됐거나 그리고 총 주행거리가 넘었거나 그걸 같이 혼용을 해라.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가 넘으면 교체를 해라. 자, 차에는 엔진 오일만 있을까요? 오토미션 오일도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있고 부동액, 냉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의 각종 케미칼들 다 점검하고 오래됐으면 교체를 해라. 특히 부동액 다 중요하지만 냉각 성능이 떨어지면 엔진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냉각을 잘 못 시켜주니까 연비는 들어가는데 차는 잘 안 나가고 엔진은 나중에 내부 손상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부동액도 농도가 떨어지고 점도가 떨어지면 교체를 해라. 10년이고 20년이고 주구장창 라지에타 터질 때까지 탈 거야, 워터펌프 터질 때까지 탈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토미션 오일
요즘 대부분 오토죠. 그리고 DCT, 그리고 체인벨트 트랜스미션, CVT 다 오일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감속기, 그죠? 연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전기차도 감속기 오일은 교체하셔야 됩니다. 자, 트랜스미션 오일이 더러우면, 점도가 떨어지면 미션은 당연히 망가지겠죠. 나가겠죠. 그죠? 새 거는 가격이 뭐 3, 400만 원, 뭐 외제차는 뭐 거의 1000만 원 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장난 아니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ATF 오토 트랜스미션 프레이드인데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 오토미션 오일 관리 잘해라. 브레이크 제동거리 잘 안 되면 연비가 그만치 쭉 들어가게 됩니다. 쓸 때 서줘야 되는데 연료 분사 시간을 이렇게 스캐너로 보면 밀리세컨드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제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래서 브레이크 액도 교체를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 케미칼들 진짜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체를 해라. 저렴한 거라도. 꼭 그때마다 고급으로 해야겠다, 프리미엄으로 해야겠다, 그건 아닙니다. 저렴한 거라도 권장 구격이면 꼭 교체를 해라. 그게 연비 향상에 좋다. 왜? 차를 한 달만 타고 말 게 아니니까. 그죠? 최하 1년을 늘어놓고 보면 잠깐 오일 갈고 잠깐 뭐 미션 오일 갈고 그런 돈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만치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케미칼들 관리 잘해라.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다 보면 요즘 자동차들 뭐 파워 아울렛이라고 그래갖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쪽 안쪽에 뭐 시가잭 같은 거가 있는데 기아 레바 앞에 거기 파워 아울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전원 장치 밖에 빼서 쓰는 거죠. 그래서 파워 아울렛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이거 제 아내 건데 전화기 망가져서 갤럭시 최신형으로 제가 바꿔줬습니다. 뭐 어차피 인생 할부로 바꿔줬는데 이 핸드폰들 전기 많이 먹는 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는 발전기가 연락에 돌아야겠죠. 발전기가 연락에 돌라 그러면 엔진은 또 연락에 같이 돌아야겠죠. 그래서 전기 값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된다, 미니트라,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차 안에서 충전하는 게 전기값이 비쌀까요? 집에서 하는 게 비쌀까요?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쌉니다. 차에서 했을 때는 기름값이 들어가죠. 특히 이 무연 휘발유, 고급 휘발유 쓰시는 분들은 더 하죠. 진짜 이거 뭐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이거 쓰면 공짜 아닌가, 공짜 같은 소리 XX 하고 있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후배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연비 쭉쭉쭉쭉, 기름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제발 좀, 특히 차박 하시는 분들, 차 안에서 이것저것 막 파워 아울렛 갖다 쓰는데 시동 걸어 놓고 기름값 대박 깨진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 차 안에서 충전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거면 해도 되는데, 그때는 언제다? 미니트로 이렇게 떨어져서 긴급한 뭐 전화를 하거나 내가 뭐 내비를 보면서 좀 가야 되니까 뭐 그러면은 소모율을 생각하셔 갖고 그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전원, 자동차 시동 걸려 있을 때 운행하면서 사용하지 말아라. 연비 더 떨어진다. 기름값이 더 들어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집에서 충전하는 게 웬만한 게 이득이다. 차는 비싼 기름값 때문에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핸드폰 절대 충전하는 거 아닙니다. 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오토미션, 수소차 다 포함되겠죠? DCT 제외입니다.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 여러분들,
제가 여기 화성을 올 때도 이렇게 가만히 신호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드라이브에 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제가 앉은 키가 커서 하체가 짧아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10초 이상 1분 2분 이렇게 로타리 같은 데, 이제 큰 데죠, 그런 데 같은 데서는 정차 시간이 내가 한 3분 정도 2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럴 때는 분명히 중립에 놓으셔야 됩니다. 중립에 놓지 않으시면 연료 분사 시간이라는 거를, 연료 분사량이죠, 그 스캐너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보통 뭐 이 밀리세컨드라고 그러는데, 밀리세컨드가 더 높습니다, 드라이브에 놨을 때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연료 소모량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립에 놓으시라는 겁니다. 오토는 어쨌든 동력이 붙어 있는데, 그래도 드라이브, 리어, E, L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은 엔진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가려고. 리어 놓으면은 뒤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계시는 미미 마운틴이라는 것도 좋지는 않겠죠? 자꾸 움직이니까, 그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시간 정차, 제가 기준으로 따질 때는 10초 이상이 되면 중립으로 놔라. 그 4번의 부여는 이따 영상 뒤에 제가 스캐너를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근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 신호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라? 연비가 좋아지게 하고 10% 이상 기름값을 벌어 드리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날리는 돈 아닙니까? 시동이 걸렸을 때는, 그죠?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DCT 빼고 순수한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미션. 어떻게 해라? 10초 이상 내가 정차하고 있을 때는 중립 모드 기아가, 그리고 10초 이내 바로 출발을 할 거다, 신호가 그랬을 때는 드라이브,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요 과학적인 근거 스캐너 데이터는 영상 끝머리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D모드에 그렇게 10초 이상 놓고 있으면 10% 이상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기름값 엄청 들어갑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는. 자, 5번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공통입니다. 자, 엔진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보시게 되면 흡기 계통인데, 흡기 배기, 디젤, 아까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조회수 100만 개 나온 이 에어플로우 센서 클리닝 잘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드로틀 바디, 드로틀 챔버, 그리고 여기 흡기 다기관, 흡기 계통 여기 있는데 관리 잘해라. 그거는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다 해당이 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어딜 특히 더 봐야 되겠죠? 배기를 봐야 됩니다. 배기, DPF, 애쉬, 재가 쌓이면 배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연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ETC 클리닝, 흡기, 그거는 매 2-3년마다 엔진오일 교체하실 때 단골 카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슬러지, 카본이 침착이 많다면 클리닝 하는 게 좋고, 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0만 킬로 기준,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해도 10만 킬로를 탈 수가 있으니까 DPF와 애쉬 확인하자. 그래서 클리닝, 습식이든 건식이든 클리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됐다 밟죠? 예전에 손전등을 조합에서 나눠준 것 같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비추니까 너무 어둡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뷰루트 밀어주는 거, 뷰루트 제품 하나 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겁나 밝습니다. 고급스럽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실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샀습니다. 자, 6번이 됩니다. 6번.
이거 어제 밤에 이거 엑셀로 또 만든 겁니다. 워드 쳐갖고. 자, LPI하고 디젤 자동차 공통사항인데, 가솔린은 연료 필터에서 좀 자유롭죠. 연료 자체가 좀 청정하다고 봐야 되니까, 클린하다고 봐야 되니까. 이거 요즘 나오는 산타페 카니발 그런 방식의 그 연료 필터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 영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검게 막히면은, 카트리지가 이렇게 지금 막혔죠. 이렇게 막히면은 연료가 순환되는 게 좀 이렇게 답답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한번 걸렀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확 연료가 움직이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연비가 확 떨어진다. 그래서 디젤, 첫 번째 디젤 연료 필터 관리 잘해야 되고, 두 번째 LPI 연료 필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 필터가 깨끗할수록 연료 순환이 원활하고 빨라져서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출력도 좋아진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연료 계통 안 망가져서 좋다, 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료 필터 이런 거 관리 잘해라, 진짜 잘해라. 가솔린은 출력 떨어지고 좀 울컥울컥하고 좀 어느 순간부터 안 나간다. 한 20만 킬로 이상 돼야겠죠? 짧게는 뭐 10만 킬로에 망가지는 차도 있는데, 가솔린은 이 세 차종 중에 연료 필터를 교체하는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교체를 하긴 합니다. 자,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들 공통입니다. 저는 뭐 뷰루트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전국 판매 1위였습니다. 그래서 뷰루트 뭐 외부 광고 협찬 뭐 금전적인 거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뷰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렴하고 불쌍한 카센터라 그런 거 안 들어옵니다. 유료 협찬 절대 안 들어옵니다. 구글, 유튜브에 순수한 그 광고밖에 안 붙는 불쌍한 지산 카센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불쌍한데 제가 생긴 거는 귀티나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실제 보신 분들은. 그냥 귀티는 아닌데 이렇게 청바지에 맨날 검은 티 입고 다니는 아저씨인데. 자,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보호제, 뷰루트 거죠? 세라텍이라고 그래서 이키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너 엔진오일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그런 거 제품 하나씩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엔진 보호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넣어라. 여기 사용 설명서에는 뭐 5만 킬로에 한 번 넣으라는데 자주 넣을수록 좋습니다. 뭐 넣어서 뭐 나빠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다 기계적인 정비는 완료를 하고서 이런 케미칼들을 넣는 게 좋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연료 첨가제는 왜 저 아저씨가 얘기를 안 할까? 지금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가솔린 것들, 요런 거, 페트롤 인젝터 클리너, 요것도 독일 거죠? 독일제. 요것도 독일제. 페트롤 트리트먼트, 요것도 가솔린 거죠? 요 꼬맹이. 요것도 옥탄 부스터. 요것도 가솔린 거죠? 요것 디젤, 세탄 부스터. 그리고 뷰루트 세탄 부스터. 요거 뭐 디젤 트리트먼트.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불수 원샷의 프로, 요런 거 세정력 뭐 3배 이상 증가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전문가용이라고.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그 외 뭐 스타다나잇, 검아웃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류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이렇게 뭐 제품을 바꿔가면서 순서대로 연료 가득 주유할 때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료통 안에 이런 걸 자꾸 제가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돈 쓰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그 호미로 막을 거를 나중엔 포크레인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연료 탱크 안에, 그리고 LPI는 이제 본배죠. 연료 탱크 통 안에 이 수분이 맺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여름철하고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왜 그러죠? 기온 차이가 나죠. 너무 덥고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해서 연료가 완전히 클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유를 들여다 끓인 거니까, 정제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연료 첨가제 꼭 넣어라. 그래서 6월 말부터는 덥죠. 그럴 때에는 가급적이면 연료 가득 넣으시고 물방울 못 맺히게,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연소실에 불완전 연소돼서 카본이 슬러지가 최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인젝터도 보호를 해주고,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뭐 불수원샷에서 저한테 이걸 왜 주겠습니까? 이거 다 제 돈 주고 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뭐 약장사 한다 그러는, 뭘 약장사 합니까? 여러분들 엔진오일 교환 안 합니까? 그러면 LG에서 저한테 뭐 협찬했습니까? 쌍용에서 뭐 저한테 협찬했습니까? 다 제 돈 주고 제가 삽니다. 저는 유료한 거 협찬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윗광고, 아랫광고, 옆광고, 뒷광고, 밑광고, 그런 채널입니다. 제 채널이 좀 저렴해서 그런지 하여튼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넣으면 여러분들의 이득이지 제가 이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 롱런하게 아무 고장 없이 잘 탈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인 정비 완료한 다음에는 이런 보조적으로 케미칼 도움을 받아라. 이 연료 일타 하나까지도 오래 쓸 수 있다. 깨끗하게. 아시겠죠? 자,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어쩔 수 없죠. 차량 트렁크에 뭐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필요한 거 각종 뭐 짐들 다 항상 실어 놓으시는데, 트렁크는 창고가 아닙니다. 왜 자꾸 자동차 트렁크에 그런 걸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다 계속 싣고 내 차는 왜 연비가 안 좋을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5만 가지 잡동사니 다 집에다 갖다 놨다가 필요할 때 그때 꺼내서 쓰십시오. 제발 좀 정리하십시오. 연비 항상 10% 이상 됩니다. 제 말 들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자,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9번입니다. 벌써 9번째까지 왔는데, 엔진 착화, 점화를 돕는 게 뭐죠? 스파크 플러그하고 이그니션 코일이죠. 그죠? 제 영상에 맨날 나오는 애들인데, 이건 디젤 겁니다. 글로우 플러그. 여기가 마모가 되거나 팁이 훼손이 돼서 얘가 약 1000도씨 가까이 발열을 해서 엔진을 압축 착화 방식으로 시동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겨울에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연비가 나쁜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점화 계통, 점화 상태 항상 확인해라. 자동차는 연료, 전기, 점화 세 가지가 잘 되면 시동 반드시 걸립니다. 야, 요거 뭐지? 얘는 두껍게 생겼네? 얘는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라는 겁니다. 요 팁이 마모가 됩니다. 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 하나 볼록 나와 있죠? 가운데 걔가 이렇게 마모가 됩니다. 백금도 마모됩니다. 플라티늄도 마모되고. 그래서 이리듐도 마모되고 그러니까 그거 요 스파크 플러그, 가열 플러그, 글로우 플러그라고 그랬죠? 디젤? 요거 관리 잘해라. 그러면 연비 10% 이상 좋아진다. 최하 10%, 최하.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영상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발. 그거 진짜 연비 좋다니까요. 왜 차들을 원망을 합니까? 이 차들을 원망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지금 이거 오래된 차도 있지만 얘 고속도로에서 14, 15km 나오고 시내에서 얘 못 나와도 얘 10km 나오는 애입니다. 2.7인데 얼마나 제가 관리를 잘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십시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는 달리려고 그러면 신발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걸어 다니려면 신발이 있어야 되고, 뛰려고 그러면 신발이 있어야 돼요. 타이어죠? 그죠? 저 타이어 바란스 잘 봐라. 여기 바란스 기계 있죠? 바란스 기계 있고, 저기 호프만 방수 저거 있죠?
그 얼라이먼트, 그죠? 얼라이먼트 최하 얼라이먼트는 2년 3년 늦어도 한 번은 봐라. 정렬 봐라. 편마모 되지 않게. 연비도 나쁘지만 편마모가 되면 실키6 엔진, 라이트 12 엔진처럼 쫙 이렇게 주행소음, 로드 노이즈 없이 쫙 가져야 되는데 왕왕왕왕왕왕 허브 베어링 나간 것처럼 편마모가 되면 제대로 접지를 못하기 때문에 연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마모가 될수록 연비는 나빠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마모가 돼도 제동거리가 길고 공주거리가 길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가 견인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 타이어를 보시면 이 트레드입니다. 이 트레드가 마모가 될수록 견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는 나빠진다. 10%, 20%, 30%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트레드 상태가 새 거일수록 배수성도 좋고, 빗물이나 눈길이죠. 배수성도 좋고 연비 향상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마모될 때까지 타지 마십시오. 타이어 값이 비싸죠, 그죠? 근데 1년 2년 늘어놓고 보면은 기름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은. 그래서 타이어 마모 상태 관리 잘해라. 제 말 믿으십시오. 이거 37년 정비하면서 다 깨달은 겁니다. 이거 어디 책에도 안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 몇 번이나 왁스 닦습니까? 몇 번이나 광택 매기십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르망이라는 차 있을 때 CD라는 말을 그렇게 CF에 많이 넣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공기 저항 개수. 자동차가 100km 뭐 200km 가까이 이렇게 주행을 하면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근데 광택을 많이 내고 왁스를 많이 바른 차들, 세차를 자주 한 차들은 이렇게 손바닥 말고 손등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매끌매끌합니다. 근데 얘는 안 매끌매끌합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왁스를 안 매겨서. 그러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겠죠? 공기 저항을 덜 받으려고 그러면 왁스 코팅제를 자주 바르십시오. 그것도 연비 10% 이상 향상시킵니다. 공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유체역학, 공기역학 이런 그 연구소에서 항공기나 자동차나 뭐 선박이나 이런 거를 그 연구를 하실 때 이런 연기를 이렇게 보내봅니다. 어떻게 와류가 생기고 어떻게 저항을 받나. 근데 그 차체가 매끈할수록, 광이 좋을수록 공기 저항 개수는 많이 떨어진다. 실제 고속주행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차도 멋내기해서 예쁘지만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바쁘지 않으실 때, 한가하실 때 왁스 좀 바르십시오. 코팅제 좀 바르시고. 자,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 3급 운전하지 말아라. 얼마나 바쁘다고 119, 112 자동차 아닌 이상 그렇게 밟고 다니십니까? 급가속, 급제동, 급출발. 이 3급에 따라서 연비는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 이상. 3급에 따라서. 1급도 하지 마시고 2급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이거 연비 뒤지게 나빠진다. 0으로 봤을 때 100%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 대부분 운전자들이 모르는 건데, 우리가 엔진오일 교체할 때 에어 엘리멘터, 그리고 엘리먼트죠. 그리고 그 오일 필터, 엔진 오일, 이렇게 세 가지를 교체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교환 주기가 길어지면 이 신선한 공기, 이 대기 중의 공기가 엔진 내실로 못 들어가고 이 에어 클리너, 에어 엘리먼트가 더러워져서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막히겠죠? 이 통 안에 있죠? 이 통 안에 있는데 여기가 더러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엔진 내실로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더라도 적게 들어가니까, 더러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연비는 당연히 10% 이상, 20% 이렇게 나빠진다. 내가 엔진오일 7,000, 8,000km에 교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최하 4,000km에는 얘를 더스트, 먼지를 털어야겠죠. 그죠? 에어 엘리먼트 뭐 몇 프로 안 하니까 교체하셔도 좋습니다. 뭐 카푸스 뭐 이런 일반품들 쌉니다.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해라? 에어로 살살 불어서, 고압 에어건 갖다 막 이렇게 부시면 이거 엉성해집니다. 살살 불어서, 아니면 먼지를 이렇게 툭 털어서, 그리고 에어건으로 살살 그렇게 좀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서 요 부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살살 불어줘라. 털어주고, 그러면 연비 10% 이상 좋아진다. 요것만 잘해도.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타이어 공기압이라고 그랬죠? 타이어는 오일 갈 때 점검하는 거야.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 2022년도에도 그렇게 운행들을 합니다. 그러고서 연비 타령을 합니다. 타령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를 가르쳐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운전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심할 때는 한 달에 2번, 3번 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밥 먹듯이. 그래서 TG 2007, 이게 2007, 2010년식인데 고속도로에서 14, 15km 평균 연비가 시내 운전이 최하 10km가 나온다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뭐 안 나올 때는 뭐 에어컨 켜고 뭐 사람 5명 타면 뭐 9km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뭐 고속도로 연비가 좋기 때문에 평균 연비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최하 13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서 최대한 차량 재원을 다 뽑았어라. 그거 못 뽑았습니다. 관리 못해서. 아시겠죠? 건설교통부라고 그러죠? 교통부. 거기서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자동차 제작사들이 그 데이터를 값을 다 넣습니다. LA 공인 연비, 뭐 LA 무슨 연비, 어쩌고 저쩌고 연비. 그 연비 다 빼서 쓰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기름값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고유가 시대 이런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돈 날릴 거 있으면 슈퍼땡스, 이 영상 밑에 보면 하트 있죠? 하트 모양. 나 당신 사랑해요. 슈퍼땡스 한 번씩 쏴주십시오. 커피 한 번 사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율무차 한 번 쏘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다음 달에는 기름값이 바뀔 겁니다. 물론 에어컨 이빠이 틀고 다니고 이거 안 하면 다시 연비 나빠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이 더워지는 날씨에 그 가정과 사업장에 특히 좋은 일들, 건강한 일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십시오. 이 영상을 보실 때마다 항상 여러분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었으면 다 짐 털고 가십시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지상카센터 아저씨 영상을 보면 내가 복이 들어와. 지상카센터 아저씨 영상을 보면 내가 좋은 일이 바로 생겨. 그런 일들이 기적처럼 여러분들 앞에 주변에 기쁜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이렇게 제가 축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축원을 한다니까 저 아저씨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는데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기계는 12mm에 11mm 볼트 너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장사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장사는 거짓된 장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산 사장님 뭐 아파서 병원 다닌다는데 그래도 뭐 내 생각하고 커피 한 잔 해라. 멤버십 회원들 제가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무차 한 잔, 커피 한 잔, 우유 한 잔 사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입 많이 해주십시오. 요 하트 슈퍼 땡스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번 주 한 주 또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소원 성취 그리고 소망 이루도록 항상 저는 기원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고유가 시대에 좋은 차 안전하게 기름값 절약하면서 즐겁게 운전하십시오. 아시겠죠? 지산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4번 문항에서 그 말씀만 드렸는데 실제 지금 스캐너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중립 모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초 내에 차량이 움직이면 D 모드를 놓고 움직이고 있지 않고 10초 이상 정지했을 때는 N 모드에 놓으라고 그랬던 이유가 지금 중립에 보시면 1.6ms인데 그러니까 연료 분사 시간이죠. 지금 중립입니다. 기아가 그죠? 기아가 중립인데 드라이브 놨을 때 변화되는 거를 보십시오. 드라이브 놔 보실래요? 자, 드라이브를 놓게 되면 지금 2.5ms죠. 그죠? 요게 무슨 얘기냐면 연료 분사량, 소모량이죠. 분사 시간인데 D모드에서는 아까 1.6하고 2.5니까 10% 이상 그러니까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셨다가 내가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고 있을 때 10초 내에 움직이면 D모드 10초 이상 정지를 하면 N모드에 기어를 넣는 것이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스캐너로 센서 데이터 진단을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비 향상에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한 달에 기름값이 확 바뀌고 1년의 기름값이 엄청나게 바뀐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DCT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블 크러치 트랜스미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오토 미션 차량들 그 차량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차량은 지금 제 차량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TG 그랜저입니다. 이상입니다. 끝.